여당 관련해서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당대표 내년 당대표 연임을 둘러싼 대결 구도가 이미 형성이 됐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서울시장을 뭐 정원호 이번에 내보내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김민석 그 총리가 좀 갈 곳은 딱 하나죠. 대표고. 이게 이제 포스트 이재명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포스트 이재명 딱히 떠오르는 사람들이 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제 이 자리를 놓고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가 이제 싸우는 거죠. 싸우는데 지금 구도는 대통령 1년 차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들이받을 수는 서슬퍼럴 없습니다. 때죠. 서슬퍼럴 때고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들이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국힘에서도 어땠습니까? 줄줄이 나가 떨어졌잖아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조금 머리를 좀 일찍 내밀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이제 한 대 얻어맞았다라는 느낌이. 그래서 결국은 뭐 내보내겠죠. 김민석 씨를 내보내고 그러면 내년에 아마 볼만할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바깥에 있는 이제 김어준을 비롯한 바깥에 있는 유튜버 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볼 때는 국무회의가 좀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 거기가 국무회의장이거든요. 거기서 의제가 결정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떠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당대표가 떠들어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막다가 그냥 또 받아들여요. 이런 식이 계속 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이 막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는 그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민석하고 정청래는 성장 과정이 다르거든요. 정청래는 애초부터 그걸 통해서 낙검수 때부터 그걸 통해서 대중운동을 통해 가지고 대중과의 호흡을 통해 가지고 성장한 사람이고 김민석은 그냥 꺼다는 보릿자루였거든요. 그렇죠. 그냥 일찍부터 그냥 그 꽃가마 타고 왔었죠. 그러니까 그쪽의 여당 강성 지지층들과 친화적이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최고위원 대표 나왔을 때도 바닥이었잖아요. 지지율이. 대통령이 그때 구두 개입해가지고 그걸 뭐예요? 왜 안 뜨지? 왜 안 뜨지 하면서 그냥 위로 떠가지고 결국 이제 돼버린 건데 요번에도 같은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투표가 이제 누가 하는 겁니까? 투표는 결국 당원들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1인 1표제 그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등 싸움이 붙었는데 대통령 한마디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이 이 팬덤이라는 게 정청래 팬덤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청래를 지지하는 건 뭐냐면 정청래만큼 화끈하게 대통령을 밀어줘야 돼. 이런 맥락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과 이렇게 붙게 되면은 그 정청래 그 팬덤도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신 상담해야 되고 무조건 대통령한테 숙여야 되는데 계속 충돌해왔거든. 최근에는 어쨌든 뭐 친명만 있다라고 목소리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중들은 좀 헷갈려 하거든요. 그쪽 대중들 보면 헷갈려 하면 누가 우리 편이지? 이게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분명한 거죠. 김민석은 내 편인데 김민석을 통해서 왜냐하면 나중에 통치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면 자기 사람이 당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당의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약간 외곽에서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세력 기반이 억지로 만들어놨지 이게 자기에 대해서 뿌리 깊은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라도 심어 놓으려고 하는 거고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믿을 건 저 강성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강성을 계속 정적 흥분 상태로 몰아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지를 끌어내야 되니까 무리를 하는 거죠. 근데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한쪽만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변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고 하다 보니까 좀 말리려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갈등으로 나타났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향후에 여권 내의 역학관계, 권력구도를 봤을 때 정청래 대표가 내년 8월에 연임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나요?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하기 나름이에요. 당원들 판단이거든요. 당원들 판단이고 나는 이제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하는데 그건 김어준한테 달려있다. 김어준 여론을 어떻게 몰아주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당원들한테 인기 있는 것은 역시 정청래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 다른 한편은 대통령이 김민석을 미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번에도 너무 노골적으로 개입했잖아요. 정원호 딱 띄워주는 거 보고. 난 이렇게까지 노골적일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김민석을 또 띄워줄 수가 있는 겁니다. 라고 하면 이제 지지자들이 헷갈리겠죠. 라고 했을 때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되냐면 그 혼란시켜야 돼. 그 대립구도를. 혼란시켜야 돼. 김민석 가지고 안 된다. 내가 잘 보필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꾸 부딪히면 안 됩니다. 지금. 근데 어떻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층은 지금 대통령의 그 미온적으로 하는 거 불만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게 이제 당내에 아직도 수박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고 역시 정청래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거를 그런 이제 역학구도가 있는데 현재 확실한 건 뭐냐 대통령제 하에서 여당 대표는 들이받는 순간 그냥 죽음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집권 뭐 4년 차쯤 됐으면 모르겠는데 네, 네.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전선을 흐려라. 그러면서 오히려 강성지 나야말로 저렇게 희미하게 해서는 이 정권 성공 못한다라는 걸로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서로 경쟁할 겁니다. 나야말로 충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겠군요. 네. 요즘에 어쨌든 이른바 친청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그 여권에는 친명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지금 진중권 교수님의 그렇죠. 분석과 지금 친청 내세우면 죽음입니다. 뭐.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됐어요. 네. 그전에는 말을 않고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이제 경고를 딱 했죠. 그죠. 그다음에 김민석 딱 띄우니까 벌써 촥 그런 거죠. 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정원호 구청장 SNS에 나보다 일 더 잘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그 조사 결과도 공유하고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정원호 구청장을 정치적으로 낙점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뭐 확 퍼졌어요. 예, 낙점한 거죠. 제가 이제 어느 방송 나갔다가 정원호가 나오면 이거 만만치 않을 텐데라고 얘기했다가 다른 패널들한테 비웃음을 당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한 2주 만에 또 뒤집어지더라고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빡 뜨잖아요. 그분들 얘기는 뭐였냐면 정치에서 이제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정치에서 인지도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인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인지도라는 건 일주일이면 생겨요. 그렇잖아요. 하루 만에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 아마도 이제 김정희 위원장이 제일 먼저 얘기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내가 얘기한 것 같고, 왜냐하면 다른 카드들이 이제 오세훈하고 딱 대비를 시켜보게 되면 이게 비교를 갖기가 힘들거든요. 승산이 별로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좀 다른 맥락들. 그러니까 그전에도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이길 때는 대부분 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왔거든요. 그렇죠. 예. 이번에도 이분은 완전 바깥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행정관료 출신인 거잖아요. 예, 정치인은, 선출직이지만 정치인 중에서도 좀 약간 행정가 쪽이잖아요. 그런 색깔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오세훈한테 조금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했죠. 네. 지금 뭐 우상호 수석이나 강훈식 비서실장 또 김용범 정책실장까지도 어떻게 보면 뭐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전체적인 판 자체를 우리 비서실장님은 굉장히 실망이 크셨을 거예요, 이번에. 통합 때문에요? 아니, 강훈식, 그분이 원래 이제 이쪽 노린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서울시장. 네. 근데 이게 이제 갑자기 낙점을 해버리니까 거기서 뛰었던 그 민주당의 이제 여러 사람들이 뭐 듣지 하니까 막 울기도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뭐 어쩔 수 없죠, 뭐. 자기들이 그렇게 만든 걸. 말이 당원민주주의지. 네. 대통령제 하에서는 한마디 딱 하면 그냥 대통령 쫙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결국은 뭐 그런 대통령의 판대로 내년 지방선거 여권판도 그런 후보나 이런 것들이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는 막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뭐 그렇게 딱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때 공천학살 비명계 다 학살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잔혹한 권력 투쟁을 통해 가지고 다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지금 뭐예요? 대통령인데 그때보다 권한을 훨씬 더 막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거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고 대통령 메시지 하나면 저쪽도 강성 지지층들은 쫙 하고. 오세훈 시장과 정원호 구청장이 붙으면 오세훈 시장이 불리하다고 보십니까?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불리하죠. 왜냐면은 다른 후보들이야 뻔하잖아요. 전현이나 박홍근 의원, 전현희 의원, 뭐 박주민, 뭐 김영배 의원 이런 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법사 이런 데서 많이 봤던 게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최악입니다. 그건 뭐 나오면 그냥 바로 아웃이죠. 그런 분들은 가망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약간 이분이 좀 젊더라고요. 젊은 게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68년생이죠. 거기가 또 이렇게 사업도 그동안에 좀 잘했잖아요. 행정을 좀 잘한 측면들도 있고, 그게 좀 아름아름 좀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좀 알려진 측면도 있고. 근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5선이잖아요. 사실. 3.5선인지 몰라도. 5선 도전하죠. 5선, 그 정도 됐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 대한 인물에 대한 식상함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쉽지 않은 상대가 될 거다. 근데 이제 서울이란 지형 자체가
여러 가지 고려가 있는데 고려 사항이 있는데 서울이란 지형 자체가 사실은 약간 보수 우위잖아요. 네, 네. 보수 우위란 측면이 있는데 또 다른 한편은 국힘을 딱 보면 저 상황. 아. 적어도 시장 선거 때 장동혁이 나와가지고 유세하는 걸 갖다가 오세훈 시장은 바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당력이 받쳐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여러 면에서 아주 어려운 승부가 될 겁니다. 오세훈 시장에게는. 정원호 구청장이 거기가 또 이념적인 성향이 막 강하거나 이런 그렇죠. 네, 행정가적인 행정가니까. 측면이니까. 국민들이 지금 지쳤거든요. 그런 인간들한테. 맨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여야 구분 없이 좀 일을 좀 잘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추구가 있을 것이다. 지방선거의 승패? 글쎄, 지금 예측하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뭐 이거는 뭐 다 이기겠죠. 민주당 쪽에 다 이길 테고. 국힘 상황 보면 지금 선거 치를 상황은 아니잖아요, 저게. 그러니까 PK는 이제 전재수 때문에 네. 한 방 먹어가지고 거기가 이제 어려워진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서울도 지금 이게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건 어디입니까? TK만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강원은 괜찮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강원도 좀 흔들린다는 얘기도 좀 있고. 네. 이렇게 되면은 뭐 2018년에 그렇죠. 거의 재판이 될 거의 가능성이 재판이 될 크다.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그렇다. 그렇잖아요. 탄핵 후에 치러지는 선거인데. 그 집권 1년 집권 만에 또 1년 치러지는 차고. 거니까. 그다음에 야당이 반성이라도 했으면 괜찮은데 반성을 거부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후보가 TK는 그게 가능할지 모릅니다. 이철우 지사인가 그분 황당한 얘기 하더라고요. 네. 이기는 선거만 해왔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렇게 그 선거 잘하시는 분이니까 이번에 그러면은 딴 데 한번 나와보시라고 광주를 가시든지 그다음 서울에 한번 나와보시든지 내가 얘기하거든요. 네. 300% 낙선입니다. 그분은. 딴 데 내가 볼 때는 두 자릿수 지지도 못 얻어요.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앉아가지고 서주대 가면 무슨 낙연 승리 공식이 우리한테 있다. 지금 그게 쟤네들 문제거든요. 네. 국회의원 문제고. 예. 그러니 뭐 그런 마인드 가지고 다른 지역에 선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당이 돼버리는 거죠. 지역당. TK 빼고는 다 질 거다. 지금 한다면 TK 자민련이 되는 겁니다. TK 자민련 낼 것이다. 자, 여권에서는 계속 여러 가지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론으로 일단 2차 종합특검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오늘 이제 법안도 뭐 제출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한 14개 추가 혐의 특검에서 드러난 것을 추가 수사를 하겠다. 170일 정도에 걸쳐서 156명 규모로 종합특검을 하겠다. 이런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건데 이 문제 그리고 통일교 특검도 이미 이제 가시화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럴 바는 그냥 영구 특검을 하지. 영원한 특검이잖아요, 지금. 계속 특검. 보통 특검 뭐 한 달 뭐 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 연장해서 3달. 근데 지금 뭡니까? 지금 뭐 6개월씩, 그다음 1년씩 가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또 최대 특검이에요. 뭐 역사상 최대 특검 네, 다 네. 뚫어넣어가지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못할 정도로 모든 수사 역량을 거기다 또 집어넣고 그다음 계속 최장이잖아요, 그냥 최장으로 가고. 네.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해가지고 얻은 게 뭐가 있어? 지금 특별히 없거든요. 뭐 기존에- 내년 지방선거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딱 정치적인 170이니까. 그런 정치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비용을 누가 치르는 겁니까? 이게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로 인한 수서 인력의 이제 공백 이런 것들 우리 국민들이 치러야 할 거고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들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자들 항상 정치적 흥분 상태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소재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편 찍는 거면 속편. 부족한 걸 추가 수사를 한다. 그렇죠. 나올 건 없다는 거 명분으로. 본인들도 알아요. 왜냐하면 내란 특검에서조차 실제로 그 전에 이제 검찰에 셌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결과가. 나머지 두 특검은 말할 것도 없고, 나머지 두 특검은 정말 하나만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명분은 없는데 계속 명분을 만드는 거. 이것도 해명 안 됐다, 저것도 해명 안 됐다라고 하면서 이걸 끌고 가서 내년 지방선거는 이 프레임으로 치르겠다는 의지만을 좀 보여주는 거죠. 나올 건 없다는 거 본인들도 알아요. 추가적으로 어떤 새로운 사실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통일교 특검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권이 좀 미온적이다가 어쨌든 확 받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했는데. 뭐 자신이 좀 있나 보죠. 이제 통일교 특검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전재수 건 아니겠습니까? 네. 전재수 이분인데 이게 이제 밝혀내기가 쉽겠느냐라는 생각 좀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시간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됐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데 장소도 특정됐잖아요. 선정궁이라고. 네네. 그 다음에 액수도 특정됐습니다. 4천만 원에다가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 2개, 하나씩.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정황도 구체적이거든요. 이런 돈 받아도 되나?
라고 했더니 복돈이니까 받아가세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그렇죠. 이거는 무슨 소설로 꾸며내기 좀 힘든 얘기란 말이잖아요. 이런 거니까 저는 받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거 어떻게 밝혀내느냐. 밝힐 수 있겠냐. 그렇죠. 이걸 얘기했던 사람도 벌써 입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지금 통일교랑 정권 사이에 제가 볼 때는 이제 협상이 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왜 터뜨렸냐면은 우리 까면은 우리 이거 터뜨릴 수 있어라고 해가지고 그 본부장 했잖아요. 윤영호가. 네. 그분이 이제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견제구를 날린 거죠. 딱 이거 봐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법정 나와서 입을 닫았단 말이죠. 그건 바로 뭐 협상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 걸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건 역시 대통령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 대통령 이름이 나왔거든요. 통일교 관련된 부분에 정진상 실장. 예. 예. 그래서 대통령 이름이 나오고 대통령 측에서 다이렉트로 뵙고자 한다. 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정진상 통해가지고 연락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만났어 안 만났으냐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만나도 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상징적, 정치적으로 굉장히 사법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될지 몰라도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되거든. 만나가지고 뭘 했냐면 이걸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대답을 못 해요, 저쪽에서. 대통령실에서 대답을 못 해. 만났어 안 만났어? 대답을 못 합니다. 만났다면 분명히 그들의 그 형식 있잖아요. 이렇게 처럼. 그걸 가만 놔뒀을 수가 걔네들이 다 사진으로 담아놨을 텐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런 게 있다면 사진 영상이 남아있겠죠. 사진 영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협상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플리 바게닝을 하자라고 해서 아마도 얘기가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당이나 이런 데 야당에서는 이제 가만 못 있겠다. 특검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특검을 해야 되거든요. 2차 특검을. 근데 2차 특검을 해야 되는데 통일교 특검을 못 하겠다, 이건 명분이 안 쓰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는 나올 게 없는데도 특검을 하자 그러는데 여기는 나왔거든. 그 누구죠? 그 특검, 민중기 특검인가? 이분이 사실 2개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거 하나 덮어줬단 말이죠. 자기도 연루돼 있었어. 그거 하나 덮어준 거고. 이거는 아니 몇백억의 돈이 나왔는데 수사를 안 하고 넘어가? 아니 관봉지 띄지 않아가지고 특검하자고 한 사람들이. 그냥 다 덮어서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왔고 다 나왔는데 그냥 덮었단 말이죠. 이건 진짜 특검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 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국민의 여론도 62% 정도가 찬성하고 있으니까 부담이 있으니까 맞바꾸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몰라요. 나중에 말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통일교 특검도 지금 여권에서는 어쨌든 뭐 그 국민의힘 지도부 포함해서 뭐 나경원 의원 등이라든지 뭐 이렇게 까면 뭐 우리도 불리할 게 없다. 지금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최근에 정권이 뭐 그쪽 정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교라는 게 사실 옛날부터 김대중 정권 때부터 오래됐죠. 뭐 평화자동차니 뭐니 박지원이니 뭐니 다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모든 정권에 이거 손을 대었는데 마지막 정권이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권이니까 까면 그쪽에서 더 많이 나오겠죠. 아마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핵심이 그거거든요. 대통령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고 아마도 그걸 가장 두려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한두 감옥 가는 건 뭐 민주에서 늘 있는 일이잖아요. 그걸 두려워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VIP가 만난 게 아닌가. 왜냐면 대답을 못해. 그 다음에 만났다라고 한다면 지금 사실 만났냐고 물어보면 그 뭐 대통령 부분도 그렇고 전재수 의원도 그렇고 뭐 나경원 의원도 누구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진 다 찍어놨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정치적으로 좀 민감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대통령이 생각해보면 미국의 대통령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러는 모습 사진이 나와버린다고 생각해보면 그건 아마 탄핵감일 겁니다. 만약에 거기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안 만났다고.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죠.